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와 언론을 통틀어 주목받는 한 사람. 민주당은 매우 초조하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최연소 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이다. 저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 중, 본령 중 하나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돕는 따뜻한 마음, 정치 초심을 대표할 김용태 의원을 만나본다. 지난달 10일 22대 국회 개원이 숨가쁘게 이루어지면서 여당 주요 인사가 모였다. 당의 쇄신을 위해 지도부 역할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 취재하는 언론 역시 긴장되는 상황.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이루어졌다. 자원 외교는 모든 경제와 국가 미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성공적인 순방을 마치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당 입장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이곳. 지금은 탄핵 특검과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당은 개정을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현장에서 언론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소신 발언으로 많은 매체에 주목받는 인물. 보수당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김용태 의원이다. 오늘 제37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을 맞이해서 민주주의 제도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19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 6.29 선언, 그리고 87년 헌법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룬 분수령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이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 그가 언론과 정치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김용태 의원 자체가 큰 일을 맡길 만한 굉장한 자원이에요. 우선 젊고 청년인데다가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어요. 최고위에서. 아주 용기가 있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저는 앞으로 김용태 의원이 우리 당이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준석 의원과 정치 행보를 같이 하면서 천하용인으로 불렸었다. 하지만 당 잔류라는 뚝심 있는 결단과 소신으로 당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책임감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저도 부단히 노력해서 이러한 포천가평 궁극적으로 경기 북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청년 최고위원을 맡은 김용태 의원. 청년 정치인 김용태 의원을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방송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방송을 통해 인사하는 김용태 의원. 오늘 이제 정치 현안 대담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오늘 또 이슈였던 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런 표결 전망 등등 뭐 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첨예한 사안이 오갈 예정인데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틈새 여유를 잊지 않는 김용태 의원이다. 방송 출연하다 보면 그 방송국마다 분장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신데 YTN 분장 선생님들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해주시고.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들어가기 전
혼자 시간을 갖고 원고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김용태 의원. 꼼꼼히 체크하는 이유가 있다. 지도부다 보니까 자칫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개혁안을 오늘 방송 촬영 기준으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대당 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생방송으로 다양한 주제가 오갈 예정이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거 여야가 정말 20-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개혁하는 걸 겁니다. 정말 앞으로 향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22대 국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방송 촬영. 주제가 시시각각 바뀌어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있기 전에 먼저 여당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김용태 의원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천하 용인으로 또 과거에도 이렇게 어떤 젊은 정치인, 할 만은 하는 정치인으로 소신파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에도 도전을 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자신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의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청년 쓴소리꾼. 그가 꿈꾸는 보수 정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 중, 본령 중 하나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억울한 소외받는 그런 국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순간부터 확고한 목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김용태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개원 전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을 당시 벌써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오늘 일정이 그러면 10시에 플로깅 행사 갔다가 10시 반에 향교 행사 갔다가 자락국 페스티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쉬었어요? 어제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네. 주말에는 이렇게 지역구에서 행사 많이 다니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원의 날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오로지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말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감사한 이들이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대 국회의원 주민들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김용태 의원. 주말 일정은 주민 곁에 항상 있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오늘 담배꽁초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로깅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춥다 보면 무거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에 포천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주말을 보내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주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웃이 되고자 하는 김용태 의원. 이를 위해 지역구의 다양한 연령층과 만남을 이어가며 모든 주민과 만나는 것이 그의 작은 꿈이다. 지역구인 경기도 포천시와 가평구는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 짧지 않은 위치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최대한 많은 현장을 함께하고 있다. 가평 관광을 잇다. 가평 관광을 잇다. 네, 아유, 네.
가평 역장입니다. 역장님. 안 그래도 한번 샵해야 되는데 문 하나 내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디 문이요? 가평역에 북쪽에 문 하나 내달라고. 찍으면서 돼야 될 텐데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주세요. 예.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해요. 네. 지역의 작은 행사 하나라도 더 함께하려는 마음인데 이거 결혼복 입으면 최대로 깡패다운 모습 포즈를 취하셔야 돼요. 응. 노래도 하고 오늘 포즈도 취하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예. 아니, 근데 의원님 너무 극한 직업 아니세요 오늘? 네? 극한 직업 아니세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다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만 남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민과 하나가 되기 위한 김용태 의원의 각오, 주민들에겐 어떻게 전해졌을까? 국회의원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오르시고 1동구까지 방문해 주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그런 면 때문에 젊은이나 패기가 아주 잘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정말 최고예요. 김용태 국회의원님 엄청 사랑합니다. 하트! 사실 김용태 의원은 주민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 지역분들이 그동안 정치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좀 젊은 정치를 좀 원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정치인의 소통은 더 좋은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소통 더 잘해서 유권자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떠나는 국회의원의 지역 사랑. 의원님, 지역구가 포천 가평이잖아요. 포천 가평에 좋은 곳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포천 가평에는 관광을 명소로 하는 지역 자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포천을 하면 한탄강 지질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50만 년의 자연이 주는 이 광활한 이 자연이 선사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러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이 빚어놓은 현무암 절경, 그리고 주상절리의 절벽,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이 한탄강 지질공원, 세계 유네스코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와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평의 자라섬입니다. 가평 자라섬은요, 동도, 서도, 남도, 중도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서도에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이기도 한 그러한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셔서 편하게 힐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 가평으로 올여름 꼭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가 질 무렵 김용태 의원이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자리한 한 캠핑장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인연을 만났다. 정치를 시작할 무렵 알게 된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은 모여 편한 장소에서 밥과 수다를 나누고 있다. 얼마나 먹으려고 죽겠냐. 당선 축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술잔도 함께 기울이며 만난 지 8년째. 아니, 평상시 때하고 표정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어떤 자리인가요? 과거에 이제 저희 언론인 분들이고 저희 당 출입했던 기자분들 중에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분들 중에 또 저희 당 성향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언론인분들의 성향을 떠나서 정말 제가 좋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좋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 김용태가 갖고 있는 정치관, 의문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 근데 100% 다 주기보다 75%든 뭐 50%든 해서 좀 길게 주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빠 육아휴직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야 돼. 어리다니. 국회의원이 된 후 더욱 귀중하고 든든한 자리가 됐다. 젊은 사람들. 도움이 너무 되죠. 왜냐하면 정치판이 사실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만 또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권력 의지가 많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기심을 가지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균형 잡힌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묻고 구하는 데 있어 정치에 대한 경계도 편견도 없어지는 시간. 이런 순간이 쌓여 김용태 의원만의 정치 소신이 완성된다. 며칠 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용태 의원의 가장 큰 선거 공약 중 하나였고 이제는 목표가 된 과제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의 여러 지역 관계자가 함께하는 첫 토론이다. 일을 보려고 그러면은 연천이나 포천에서 가려고 그러면 남부에 가면 10시간 깨지고, 만약에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한 360만 명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한 수도권을 경기 북부로 얘기한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는 일자리와 인프라,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군사보호시설과 자연보호 규제가 많아 인프라 구성이 힘들고, 이는 기업들의 기피 요소로 이어져 경기 북부 전체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이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까지 중첩됐다. 분단이 되기 전에는 경기 북도가 남부보다 더 잘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인구도 1920년대는 북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단이 딱 되고 나니까 여기도 군사시설을 막 밀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시설과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떨까? 포천에서 지역 영업사원으로 15년 넘게 근무한 이성영 씨. 누구보다 지역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포천에서 자라서 학창시절을 다 보내왔습니다. 포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아주 더딥니다. 포천이 발전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군부대 지역과 수도권 정비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부대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등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통 문제는 더합니다. 지하철 향후 5년 안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너무 더딘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무엇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수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뒤 국회 개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김용태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용태 의원의 1호 공약. 특별법 지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기초를 닦는 단계. 거의 매일 이 안건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안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전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다 핵심 어젠다인 것 같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정말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초인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첫걸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지정. 이번 특별법은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합심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실현만 되면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실현됐을 때
뭐 완벽하게 경기 북부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북부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놓는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의 새로운 활력을 놓는 초석을 닫는 일이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저는 크게 3가지 안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 안보에 대한 축과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경기 북부에서 또 구현하고 싶고요. 또 3번째로는 각종 첨단 산업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경기 북부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3가지의 안들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에 담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경기 북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놓는 일에 국회에서 입법 체계를 잘 다듬어 놓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는 김용태 의원. 초대 장소는 포천의 한 다국적 마트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아유, 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이런 것까지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선거 때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연락도 주셨고 제가 연락도 드렸고 또 한국에 대한 그 정착을 하신 분이니까 기존에 포천에 계신 다문화 분들하고 또 소통 창구 역할도 해주시고 포천과 한국 생활에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또 멘토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그때 아까 요리사. 네, 저희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친구나 여기 가족하고 여기 살고 있어요. 한국 오신 지는 꽤 됐죠? 예, 끝날 때 봐요. 1년 좀 넘었어요. 1년.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일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선거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B2C. 이민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김용태 의원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서준 친구들한테 이게 뭐 좀 맛있게 해주려고요. 잘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대접까지 해주셔가지고 예.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긴지 모르겠어요. 네네.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차 한 잔처럼 언제든지 의견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 지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주민을 자주 찾는 김용태 의원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 포천쪽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어떤 기업 회사들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기업들 많이 들어오는 거. 예. 공장이 너무 작아. 공장이 기업이 없어요. 큰 회사들 좀 들어오면 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포천 시민들과 또 이 2만 5천여 명의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이분들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척하는 문화도 있었고, 과거에 또 무시해온 문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이 샐러드볼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야기도 듣고, 이분들이 또 어려운 점, 또 한국에 정착하는 분, 특히 기화자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좀 듣고 같이 좀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같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포천시 파이팅 할까요? 네, 포천시 파이팅! 귀 기울이는 따뜻함의 소통 정치, 그의 소신이 빛을 발한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특히 이곳은 김용태 의원이 졸업한 모교. 제가 김용태 의원님 젊은 정치인, 요즘에 뜨는 사람 4분 중 한 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제 여자친구가 저희 학교에 이렇게 강연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훈련소 수료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의 졸업자이자 인생 선배, 또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김용태 의원이 참석했다. 고민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바로 답하는 자리.
주거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고 좀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김용태 의원의 답변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정치권은 2030 세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비대위 회의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30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솔직한 정치권의 시각을 답변하는 김용태 의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당내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김용태 의원의 남겨진 몫이다. 실업급여도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세금들이 실업급여나 뭐 일을 안 하는 데서 주는 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후배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저는 실업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도 전달된다.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조언들이 지금 저한테 조금 필요한 조언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조언들은 좀 귀담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 청바지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취업에 관련된 걸 여쭤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궁금증들을 조금 해소돼서 좀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태 의원의 소통의 자리는 계속된다. 젊은 지역민들과 소통의 자리다. 세 분이세요? 지금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시네요. 그래서 지원이 너무 없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그죠. 지금 시험관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김용태 의원에게 소통이란 매 순간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 저는 정치의 힘이 결국엔 소통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계층의 다양한 직종의 분들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제가 뭐길래 그분들의 한스러움을 저한테 드러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연과 희노애락을 저한테 또 알려주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전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분들의 감사함에 같이 공감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김용태 의원의 첫걸음의 행복. 하지만 누구보다 국민을 위하는 소신의 정치를 믿기에 누구보다 알차고 반짝일 결실을 기대해 본다.